화려한 샹들리에, 자수로 스노인 가운, 황금빛 홀에 울려 퍼지는 음악. 이것이 왕궁의 찬란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눈부신 외관 뒤에는 전혀 다른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너무나 더럽고 혐오스러워서 그림과 테피스트리에서는 철저히 지워진 진실 말입니다. 이것은 유럽 왕궁의 이야기입니다. 왕들이 오물 속에서 식사를 하고 왕비들이 악취 속을 걸으며 시종들이 쓰레기와 배설물의 강을 헤쳐나가야 했던 시대. 오늘 밤 우리는 궁전의 은밀한 역사를 파헤칩니다. 알몸으로 요리를 하던 궁정 요리사, 자유롭게 뛰어다니던 쥐들, 그리고 가장 강력한 군주조차 자기 궁궐의 악취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이야기입니다. 1535년 여름, 헨리 8세는 말을 타고 수개월간 이어질 국왕순행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뒤에는 700명이 넘는 신하, 하인, 경비병, 수행원들이 뒤따르며 살아있는 인간의 물결처럼 잉글랜드 곳곳의 궁전, 수도원, 귀족 저택을 휩쓸었습니다. 백성들의 눈에는 그것은 권력의 장관, 왕의 위엄을 드러내는 화려한 행렬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의식의 이면에는 훨씬 더 어두운 이유가 있었습니다. 헨리와 그의 궁정은 사치를 위해 떠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오물에서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햄튼 코트든 다른 어떤 궁전이든 왕실이 머문 지 며칠 만에 악취가 피어올랐습니다. 구석마다 아무렇게나 버려진 썩은 음식, 넘쳐 흐르는 변기, 부스러기를 먹고 살찌는 쥐들, 마당에 흔적을 남기는 개와 말, 인간의 배설물은 지하 저장실에 쌓여 머리 높이까지 차올랐습니다. 끝없이 타오르는 불길에서 뿜어져 나온 그 흐름으로 벽은 새까맣게 물들었고 씻지 않은 몸에서 풍기는 악취로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제국의 심장이라 불린 왕궁이 가장 가난한 농부의 오두막보다 더 더러운 곳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헨리 8세의 궁정은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30개의 궁전, 60개의 저택, 수천 마일의 여정. 각 정착지는 수많은 입이 삼켜버린 식량을 대지에 다시 회복시킬 시간을 주었고, 버려진 궁전들은 마침내 국왕의 공청소부라 불린 자들 쌓여있는 배설물을 치우는 임무를 맡은 남자들에 의해 씻겨지고 정화될 수 있었습니다. 왕처럼 산다는 것은 사실상 자기 궁정이 남긴 더러움에서 끊임없이 도망치는 것이었습니다. 16세기 왕궁의 부엌에 들어선다면 당신이 처음으로 맡게 되는 냄새는 구운 고기나 향신료 파이의 향기가 아니었습니다. 아니요, 그것은 열기, 연기, 그리고 악취였습니다. 알몸의 요리사들이 불 앞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맨살은 기름으로 번들거렸고 걸친 천조각은 와인과 국물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어떤 자들은 아궁이 옆에서 쓰러져 개들이 어슬렁거리고 쥐들이 뼈더미 사이를 오가는 바닥에서 잠들곤 했습니다. 헨리 8세는 이 더러움에 질려 이렇게 명령해야 했습니다. 요리사는 알몸으로 일하지 말라. 하인은 누더기를 입고 아궁이 옆에 눕지 말라. 하지만 그의 말은 오물의 파도 앞에 힘을 잃었습니다. 비누도, 배관도, 세균에 대한 이해도 없던 세상에서 더러움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하인들은 커다란 통에 소변을 보도록 권장되었습니다. 그것은 뭐하죠? 옷을 빨고 바닥을 문지르는 데 쓰였기 때문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황금으로 수놓인 국왕의 의복이 인간의 소변 냄새가 진동하는 물로 헹궈졌다는 것을. 궁전의 냄새가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때는 바닥에 허브와 꽃잎을 뿌려 썩은 냄새를 가리려 했습니다. 신하들은 작은 향주머니를 코에 대고 다니며 배설물과 땀 냄새를 막으려 절박하게 애썼습니다. 부엌 자체도 도살장의 악취로 가득했습니다. 동물들은 음식이 놓이는 바로 그 탁자 위에서 해체되었습니다. 피가 흘러내려 재와 기름과 뒤섞였고 구석에는 잊혀진 사체 위로 구더기들이 꿈틀거렸습니다. 왕실의 연회에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화려함을 맛보는 것이었지만 그 황금빛 식탁보 바로 옆에는 오물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권력의 모순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눈부신 화려함, 그 아래에는 부패와 썩음. 태양왕 루이 14세가 1682년 베르사유로 궁정을 영구히 옮겼을 때 그것은 왕실의 위엄이 극치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금빛으로 장식된 홀, 촛불을 반사하는 거울들, 천국처럼 펼쳐진 정원들. 그러나 닫긴 대리석 뒤에서 베르사유는 유럽에서 가장 더러운 곳 중 하나였습니다. 1만 명이 넘는 귀족, 관리, 하인,
경비병들이 방마다 빽빽이 들어찼습니다. 여성들은 치마를 걷어올리고 계단에서 용변을 보았습니다. 남자들은 발코니에서, 심지어 왕실 예배당 안에서도 소변을 보았습니다. 공동 화장실은 침실로 새어들었고 오물이 바닥을 타고 스며들었습니다. 철과 나무로 된 배관은 부식되어 주방을 역류하는 악취로 오염시켰습니다. 심지어 왕자와 공주의 방조차 하수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마리 앙투아네트조차도 어느 날 안뜰을 지나던 중 위에서 던져진 인간 배설물에 맞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르사유였습니다. 권력의 궁전. 그러나 썩음에 흠뻑 젖은 곳. 향수는 사치가 아니라 생존이었습니다. 귀족들은 씻지 않은 의복에서 풍기는 냄새를 가리기 위해 몸에 향수를 퍼부었습니다. 바닥에는 허브가 뿌려졌지만 악취는 언제나 돌아왔습니다. 샹들리에와 비단 아래에서는 가발 속에서 이가 기어다니고 침대에는 벼룩이 들끓으며 그림자 속에서 쥐들이 이를 갈아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르사유는 세계를 현혹시켰습니다. 외국 사절들은 빛남만 보았지 더러움은 보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 오물을 인정한다면 진실을 인정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태양왕의 궁전조차 배설물의 산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궁전을 지배한 더러움은 단지 오물과 해충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유럽 자체가 물을 거부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16, 17세기에 들어 목욕은 위험하다는 믿음이 퍼졌습니다. 의사들은 따뜻한 물이 피부의 모공을 열어 치명적인 질병을 불러들인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가장 위대한 군주들, 비단과 보석으로 치장한 왕과 왕비들은 목욕을 거부했습니다. 카스티아의 여왕 이사벨라는 평생 2번만 목욕했다고 전해집니다. 태어날 때 1번, 그리고 결혼 전날 1번, 태양왕 루이 14세 역시 평생 2번 목욕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마리 앙투아네트는 한 달에 1번 목욕했습니다. 영국의 제임스 1세는 아예 목욕을 하지 않았고 그의 방은 이로 들끓었습니다. 그들은 물 대신 향수로 몸을 덮었습니다. 옷은 절대 세탁되지 않았고 가루와 향수로 덮어졌습니다. 기생충이 번성했습니다. 방은 땀과 배설물, 썩어가는 직물의 악취로 가득했습니다. 궁정의 방에 들어간다는 것은 보석의 빛에 눈이 멀고 악취에 목이 막히는 경험이었습니다. 목욕을 두려워한 미신은 유럽의 궁정을 수세기 동안 더러움 속에 가두었습니다. 그림 속 황금빛 찬란함은 사실 악취의 무대였던 것입니다. 왕과 왕비들은 단지 나라의 통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부패에 갇힌 포로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찬란한 군주들의 초상을 바라볼 때 모피를 걸친 헨리 8세, 황금빛 의복의 루이 14세, 혹은 비단 속 마리 앙투아네트를 떠올릴 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 화려함 뒤에는 더러움이 있었습니다. 향수 뒤에는 부패가 있었습니다. 왕관 뒤에는 이와 악취가 있었습니다. 왕궁은 단순히 권력의 무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부패의 감옥이었고 왕과 왕비들은 스스로의 더러움으로부터 도망치려 했지만 결코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유럽의 빛나는 궁정이 숨겨온 역사입니다. 벌거벗은 요리사, 넘쳐 흐르는 오물, 그리고 물이 아니라 물에 대한 두려움에 젖은 군주들의 세계. 이 어두운 과거의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잊혀진 충격의 역사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왜냐하면 이곳에서 역사는 결코 깨끗하지 않기 때문입니다.